가장 중요한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서점학교 두 번째 시간인 공간기획,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나를 닮은 공간 만들기라는 수업을 준비한 수원 낯설여관의 우선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공간기획이라는 수업을 제안받았을 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공간이라고 하는 1차원적인 그런 면만 봤을 때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정말 멋지고 잘생기고 또 예쁜 공간이 진짜 많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공간이 아닌 저희 낯설여관만의 공간 기획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면 또 이곳에서 또 저희를 초청해 주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그걸 궁금해하셔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과감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화려하거나 대단하진 않지만 그리고 낯설여관만의 색깔과 또 감각에 담긴 기획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총 4가지 꼭지로 준비했는데요. 낯설여관을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낯설여관이 어떤 공간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는 전문 시공업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부부인 두 사람의 힘으로 셀프 인테리어로 진행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공간 계획에는 또 외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낯설여관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고민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간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것만큼은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낯설여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동네 책방으로 조금 알려져 있고 또 이 자리도 책방의 자격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낯설여관은 책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저희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203호 사진관은 이제 남편인 제가 머물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영화도 보는 작은 영화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동네 책방이자 또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또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샵이기도 한 204호는 제 짝꿍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호, 204호 각기 다른 호실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몸이고요. 그리고 흥망성쇠를 함께하고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낯설여관이라는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낯설여관은 그 여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숙박업소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낯설다라고 할 때 그 낯설이라는 그 두 글자와 그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공간이었던 그 과거의 여관이라는 두 단어를 합쳤어요. 그래서 낯설여관이라고 지었고요. 그 여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시는 분들을 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투숙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낯설여관이라는 그 세계관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3번째 꼭지인 그 공간 기획 관련된 이야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간을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주 운영하는 203호 사진관입니다. 저희 부부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책방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부부가 또 혹은 커플들이 와서 이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그런 사진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204호 책방 공간인데 실제로 엄청나게 큰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주로 책이 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204호 책방지기님이 직접 고르고 엄선한 큐레이션된 책들이 또 벽면에 진열돼 있고,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쪽 벽면은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서 이제 한쪽 벽면에 환경을 좀 덜 해치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판매하는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이런 각도로 보이는데요. 이제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은 여기가 대체 어떤 공간이냐라고 궁금해하시지만 이제
한 번 오시고 또 두 번 오시는 분들은 이 공간 안에서도 다채롭게 나뉘어져 있는 각자의 취향이 담긴 sek션을 주로 애용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오시다 보면 나는 그림책이 좋아서 그림책 섹션에 많이 머무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요 바로 앞에 보시면 이 제로웨이트 샵 중에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또 이제 포장 없이 음식물이나 이제 간식거리를 담아갈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방과 또 사진관 그리고 제로웨이트 샵이 함께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되도록이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두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공간이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가능한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보완할 부분, 또 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주고받으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셨을 때는 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책방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긴 복도가 이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문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문부터 201호 그리고 실제로 202호와 203호는 한 공간으로 연결돼 있고요. 이제 맨 끝방인 204호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책방의 풍경이 펼쳐지고 지금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이제 와보셔야 아시겠지만 저희의 그 공간의 무드는 이제 새소리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복도 바닥에 잔디가 깔려 있어서 마치 도심 속에서 이제 제주 여행을 간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시 쉬러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오시는 분들이 좀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 공간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여러분들도 책방을 여실 분들은 먼저 이제 내 건물이 있지 않는 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잖아요. 예, 부동산을 여러 군데 전전하시는데 저희는 특별히 저희 책방지기가 수원에 있는 정자동이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살면서 우리 동네에는 왜 책방이 없지라는 항상 그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자동뿐만 아니라 수원에 뭐 행궁동이라는 핫플레이스도 있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1순위로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나의 어린 시절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책방을 열고 싶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지역을 주로 돌아다녔고요. 우연히 그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 바로 위층에 이제 저희가 2021년 1월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한창 이제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이 이제 갑작스럽게 내놓게 되었고 한번 구경해보지 않을래 하는 그런 부동산 이제 사장님의 이제 권유를 받아서 올라가서 봤더니 구조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는 큰 공간을 가벽을 세워서 나눠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한쪽에서 사진을 찍고 한쪽에서는 이제 책을 진열하고 쓰려고 했는데 이미 다 나뉘어져 있던 거죠. 굳이 내가 가벽을 세우지 않아도 그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이제 동시에 운영하는 그 소위 말하는 보습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호는 원래 그 상담실이었고요. 이제 202호, 3호 연결된 사진관은 이제 영어 학원, 그리고 맨 끝방은 수학 학원이어서 벽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영어를 막 써놓고 막 수학 자기들 계산하는 거를 이제 연필로 써놓은 자국들이 그대로 있을 정도로 그런 굉장히 낯선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잘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좀 위기 속의 희망이랄까요? 그런 걸 발견하게 돼서 오랜 고민 끝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구조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께도 나름대로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좀 레퍼런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될지 어떻게 꾸며야 될지에 대한 전혀 참고 자료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경기도 안에서 적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현재 모습과 달리 처음에 저희가 들어섰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여기가 그 204호 책방의 첫 모습이었어요. 학원인데 초등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벽이 굉장히 그 밝은 색깔의 톤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벽은 엄청 낙서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바닥에 이제 아이들이 책상이 놓여져 있는 자리는 아이들이 발로 하도 차서 이제 막 색깔이 변해 있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천장의 조명은 형광등이어서 그렇게 밝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책방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많이 보였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하나의 단점보다는 이 전체적인 매력적인 구조에 더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인테리어 시공업자를 통해서 하면은 분명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우리가 보기에 아쉬운 부분들을 직접 고쳐 나가면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덜컥 계약을 했죠.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큰 공간을 원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 201호부터 204호까지 전체 공간이 한 100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한 공간당 한 3평, 4평 정도?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맞나요? 정확히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하나 자체는 크지 않은데 방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할 때 느끼는 거는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책방들은 큰 하나의 공간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고를 보관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어디에 치워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01호라는 너무 훌륭한 공간이 있어서 보이지 않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 거기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쪽에서 이제 그 지금 출입문 쪽이 실제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카운터, 그러니까 204호 책방지기가 주로 머무는 공간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손님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구경할지에 대한 감도 전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구조에 대해서도 배워본 적이 없는 입장이다 보니 오로지 그 손님의 입장에서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이게 과연 이걸 책방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매일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3호 사진관 공간이었는데, 이제 바닥도 보시면은 그 바닥 데코 타일이 다 까져 있어서 엉망이고, 그리고 사진관은 기본적으로 좀 조명도 중요하고 벽 색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벽도 뭐 페인트 칠하면 되지 뭐, 바닥도 데코 타일, 근데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데코 타일 그냥 뜯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02호와 203호는 한 문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제 현재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방이 4개네요라고 이제 좀 오해하실 수 있는, 하지만 그건 좀 재미난 상상이잖아요. 재미난 오해니까요. 그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서 또 그런 재미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복도입니다.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철문을 열고 손님들이 들어오시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불편하게 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베리어 프리 존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도 보완을 했어야 됐고, 또 천장은 이상한 한지로 붙어 있고 벽은 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다 뜯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둘러본 결과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저희가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어쩌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을 계약하고, 워낙 또 요새는 인테리어 시공업자분들이 또 좋은 가격에 굉장히 세련된 인테리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이 고민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기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애착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은 벽에 페인트가 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인테리어 업자분께 전문가에게 부탁을 드렸으면 다시 또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상황, 혹은 그분들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하자 보수 좀 해달라고 하고 추가로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것들이 저희의 그 애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피, 땀, 눈물이 다 서려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만드는 공간에 애착을 갖고 싶다 하시면 정말 힘들고 고된 과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팁을 좀 정리해 봤어요. 저희도 셀프 인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해봤더니 다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던 부분인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천장부터
천장에서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천장부터 다 끝낸 다음에 벽을 칠하고 벽이 다 끝났으면 바닥을 해야 되는, 만약 이걸 역순으로 하거나 중간에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시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많이들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메인 컬러를 정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아까 로고를 보여드렸지만 그 초록색과 갈색을 메인 컬러로 잡았어요. 물론 어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분 오시는 투숙객분들이 일상의 좀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자연의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메인 컬러를 초록색과 나무색으로 정했는데 단순히 그냥 초록색, 나무색, 이렇게 갈색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 팬톤 컬러, 그 컬러북을 하나씩 보면서 같은 초록색 중에서도 또 각자의 취향이 담긴 초록색이 있더라고요. 또 갈색 중에서도 밝은 갈색이 있는 반면에 좀 연한 갈색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갈색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창틀에 있는 그 갈색의 그 갈색이었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오는 그 향수랄까요? 그런 게 또 있어서 일부러 그 색깔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메인 컬러를 정하시면 셀프 인테리어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공간 컨셉은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무엇보다 오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구입하는 가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칠하는 페인트의 색깔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중점해서 맞췄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오늘 강의에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새 거를 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당근마켓이나 또 중고나라 워낙 또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물론 발품을 팔아야 되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내고라고 하죠. 이제 그런 가격 협상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적인 피로도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정말 질 좋고 버려지기엔 너무 아까운 제품들을 우리 지역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산다는 건 생산되는 우리나라 혹은 이제 그 타 국가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서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탄소 발자국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한 줄이려면 물론 소비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 그런 자원들이 돌고 도게 하는 게 그게 자원을 좀 아끼고 순환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것들을 샀는지도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코 타일이나 페인트도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품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환경에 좀 덜 유해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고,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자재를 써야 또 우리가 또 이 공간에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환경과 또 우리 인간에게 좀 해롭지 않은,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면 좀 해로울 가능성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상한 색깔의 벽을 당연히 하얀색으로 다 칠했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천장을 먼저 하고 벽을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바닥은 시공 전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 보시면은 저 형광등도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책방에서 그 책을 비추는 그 조명의 또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감하게 형광등을 탈거하고 레일 조명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 과정도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친절하게 유튜브에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일 조명도 마침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내놓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 하다못해 이런 문고리마저도 학원이고 초등학생들이 머무는 곳이니까 얼마나 험하게 다뤘겠어요. 그러니까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 없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벽에 붙여 있는 시트지가 다 뜯어져 있을 정도로 이거는 완전히 다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해서 또 초록색 우리 메인 컬러에 맞는 또 좀 금색 문고리를 구해서 새로 달았고요. 그리고 뜯어져 있는 시트지는 덧방을 했습니다. 뭐 새로운 문을 사거나 그러지 않고 뜯어지는 부분만 새로 또 다른 시트지를 사서 붙인 다음에 위에 열심히 또 페인트 칠을 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저렇게 비포가 있는지 전혀 모르실 정도로 티 안 나게 최대한 시공을 했고요. 창문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한 노란색 창틀에, 그리고 그 나무 재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새로 인테리어를 하시면 아마 다 창틀을 뜯어내고
뭐 최근에 당연히 뭐 샤시라고 하죠. 예, 그렇게 바꾸셨을 텐데 저희는 이것마저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예, 또 이 나무 틀이 주는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색깔만, 창틀 색깔만, 이게 진짜 나무니까 나무 색깔을 바르자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의 그 창틀 색깔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칠했습니다. 이거 칠하는 것도 거의 한 3박 4일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바닥에 있는 데코 타일을 뜯어내고 새로 이제 붙이는 작업, 또 이제 천장, 벽 다음 순서로 바닥을 했는데 이거는 셀프 인테리어 한 번쯤 해보실만 하지만 뭐 이제 수중에 금전적인 여력이 있으시다면 업자를 부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예, 이게 무릎에 많은 무리를 주더라고요. 이게 약간 쪼그려서 붙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은 똑같이 쪼그려 있더라도 1시간이면 끝나는 게 아마추어들은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시면 해볼 만한데 저희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께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책방의 가장 중요한 이제 끝쪽 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을 레일 조명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창틀과 또 벽 색깔과 이제 바닥에 데코 타일까지 새로 하니까 저희가 딱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딱 켰을 때 마음에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공간에 갔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게 바닥이 어떤 색깔, 어떤 무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분위기가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조명의 이런 약간 노란색, 약간 주황색 느낌의 그 조명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 빛을 받아서 자기만의 빛을 내뿜는 그 바닥의 나뭇결 색깔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매칭을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의 그 간단한 셀프 인테리어 이제 한 면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가구나 그런 필요한 제품들을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한 건데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근마켓의 특성상, 중고나라의 특성상 그거를 구입을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보통 새 제품을 사면 설치 기사님들이 오셔서 다 설치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그 주인은 별로 관여할 게 없어져요. 근데 당근마켓을 이용한다는 거는 구입한 순간부터 이건 내 거고 설치 시공업자 또한 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고 서툴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서 있어야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또 공간에 애착을 키우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좀 부끄러운 사진인데 보통 책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책방을 준비할 때 그 검색력이 부족해서인지 책방 전용 어떤 서가를 그러니까 완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보통은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서 이제 그런 원하는 조건과 옵션들을 접수를 받아서 이제 약간 DIY로 이렇게 맞춰서 시공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직접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즈음에 저희가 방문했던 책방들의 서가는 어떻게 생겼지? 벽면 서가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책들은 어떻게 진열되어 있지를 막 핸드폰 사진첩을 뒤져가면서 막 찾아봤더니 우리는 이런 공간에 이만큼의 면적을 서가로 써야 되고 그리고 책들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 라는 기준이 잡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취향이 담겨 있는 건데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책 등보다는 책 표지가 노출이 많이 되길 원했고 어쩔 수 없다면 책 등을 보이게끔 보관을 하되 그건 좀 보이지 않는 곳에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취향에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직접 설계를 한답시고 그 A4 용지 펴놓고 연필로 열심히 그렸고요. 다행히도 동네 가까운 곳에 목공소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그려놔도 그걸 들고 와서 보여드리면 그 치수에 맞게 그리고 그 치수에 맞는 나무가 몇 개 필요한지에 맞게 다 재단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재단비도 다 필요하지만 다 재단이 다 끝나고 나면 직접 갖다 주시기까지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한 좋은 경험이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라서 혹시라도 나만의 서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왼쪽 사진이 이제 목공소에서 그대로 받아온 그 나무들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제 A4 용지에 열심히 그렸던 나무들을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할 때도 뭐 이제 뭐 못도 필요하고 접착제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중요한 건 이제 오래 쓸 거기 때문에 이제 부서지지 않고 이제 책을 많이 올려도 이제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소재를 쓰는 게 되게 중요했고, 다행히 지금 3년 차에 접어드는 때까지도 책들은 무너지지 않고 잘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벽면서가도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 특별히 그림책을 좀 많이 진열하고 싶었고, 또 오시는 손님들 중에 또 아이랑 같이 오시는 가족 투숙객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 이쪽 벽면에 서 있지만 지금 책방문을 열고 정면으로 보면은 이 두 개의 큰 벽면 서가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절대 책 등을 보여줄 수는 없고요. 책 표지만 무조건 이제 보이게끔 진열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진열할 수 있는 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진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공간이기도 하고, 이 나무는 아카시아 집성목이라는 나무를 썼거든요. 사실 시중에 또 목공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중에는 그렇게 결이 예쁜 나무가 많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합판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무늬가 없는 그런 이제 나무를 주로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 나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 여러 가지 나무들 중에 상대적으로 비용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써도 이 결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나무로 아카시아 집성목을 사용했습니다. 서가뿐만 아니라 카운터 테이블도 직접 만들었는데요. 뭐 아마 꼭 책방이 아니더라도 뭐 카페를 하시거나 어떤 공간을 하더라도 이 카운터는 사실상 그 공간에 맞춰서 직접 새로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카운터 테이블이 가장 최우선 이제 목공 과제였고요. 이제 문을 열었을 때 공간과 그리고 책방지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몸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계산을 해서 이제 사이즈를 쟀고, 그리고 책을 올려놓거나 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목공은 이렇게 직접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부서지기도 하는데 어차피 제가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고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그 당근마켓과 또 중고나라를 많이 활용했다고 했는데, 사실 보시면은 물론 사진이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새 것과 다름이 없어요.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제품들이고, 좀 특이한 게 있다면 뭐 저런 벤치를 사실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벤치가 우연히 동네 어떤 학원에서 또 폐업을 하게 돼서 나왔는데 이거 무료 나눔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벤치 너무 좋은데 우리 복도에 놓으면 우리 투숙객들이 앉아서 쉬다 가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전등갓도 실제로 구매하면 굉장히 또 10만 원이 훌쩍 넘는 3개니까 그 정도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해서 직접 또 전선도 다 이제 피복을 벗겨서 설치를 했고, 저 소파는 지금 사진관에서 사진관 소품으로 이제 가족들이 앉아서 사진 찍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조 테이블, 저 대나무로 된 보조 테이블은 복도에 들어섰을 때 그 저희가 조그만 TV와 캠코더를 설치해 놨어요. 오시는 분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내 모습이 그 흑백 브라운관에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TV를 올려놓는 용도로 쓰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제품 가격의 한 30-40%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중고나라는 카운트를 못했는데 당근마켓으로 제가 거래만 80건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개수로 따지면 한 150개 정도를 샀더라고요. 이거를 새 걸로 샀다라고 한다면 과연 책방을 열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거래를 했습니다. 아까 구입했던 그 전등갓을 직접 설치하고, 저희는 CCTV도 보통 그런 유명 통신사에서 보통 약정을 걸거나 혹은 걸지 않고도 이렇게 일정 이용료나 설치비를 내고 설치를 하는데요. 저는 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그 직접 핸드폰 앱과도 연결이 되고 직접 또 화면도 볼 수 있는, 요새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해서 직접 설치하고 또 와이파이를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지금 203호 제가 머무는 자리 한쪽에 CCTV 화면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해서 나름 보안도 신경 쓴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이 벽에 유리도 거울도 달았는데 저 거울도 중고로 구매했고요. 바닥에 잔디는 사실 욕심 같아서는 이제 천연 잔디를 쓰고 싶었잖아.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인조 잔디를 깔았고, 대신에 정말 매일같이 청소하면서 오래오래 쓰려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시행착오의 사진이에요. 저렇게 짧게 잘게 자르면은 이게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저거 다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긴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고의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해서 지금 현재 모습이 되었고, 그 목공을 하고 남은 자투리 나무들이 많았어요. 길쭉한 나무가 많았는데 그걸 잘라서 입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지인 중에 그 인쇄소, 그러니까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회사에 재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개업 선물이라면서 저 글자 시트지를 선물로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입간판도 만들고 저 이 철문에 낯설려관 이름도 달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굳이 간판을 달지 않아도 여기는 낯설려관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도 너무 오래된 건물이니까 다 직접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남자 소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는 거는 요새 거의 안 쓰거든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센서를 이제 감지해서 이제 물이 나오고 멈추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됐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다 설치를 새로 했고요. 그리고 수전이나 또 유리도 저희가 또 초록색과 나무색이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골드 컬러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골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수전도 금색으로, 그리고 팝업이라고 부르는 저 물 내려가는 구멍도 이제 금색으로 해서 나름 즐거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누수였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던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저기 천장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뜯어봤더니 그 천장에서 이제 그 틈 사이로 물이 막 쏟아지고 있었고요.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그 집주인분께서 굉장히 무관심한 분이었어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리를 요청을 드렸는데 알겠다 하면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시고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이대로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생각에 천장을 뜯어서 그 빗물이 떨어지는 위치를 잡고 거기다가 물바지 통을 댔어요. 그리고 물바지 통에다가 구멍을 낸 다음에 그 호스를 한 대 모아서 창문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게. 그래서 관찰력이 좋으시면 낯설려관에 차 모셔서 간판을 보시면 이상한 호스가 바깥으로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가 오면 그쪽으로 빗물이 떨어지게 만든 거고요. 안타깝게도 그 한 곳으로만 비가 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막 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비가 새는 바람에 책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쉽지만 뭐 그것마저도 셀프 인테리어의 맛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누수로 인해서 또 좋은 인연이 연결되기도 하고 또 좋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막 아쉽고 막 힘들긴 하지만 재밌게 이 과정들을 이겨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번 주가 장마 시즌이라 지금 또 경기 또 아래쪽은 또 많이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올해는 피해 없기 잘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을 보셨을 때랑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 직접 다 했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낯설려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채웠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 공간은 결국 이제 사람이 그 공간에 머물러야 되고 그 사람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만드는 공간의 방향성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 낯설려관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모임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로고를 다시 한번 띄워놨는데 이제 뭐 당연히 요즘은 로고를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숨고라든지 뭐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의뢰만 하면 뭐 하룻밤 사이에 막 수십 개의 시안을 보내줄 정도로 사실 로고 만들기 너무 쉬운데 근데 로고마저도 저희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폰트는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김제시체라는 예, 제가 그 폰트를 고른 이유는 촌스러우면서도 세련되고 싶었어요. 되게 재밌는 욕심인데요. 보시면은 투박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유행을 탈 것 같지 않은 세련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폰트 그 자체는 그냥 단색인데 저희가 자음과 모음을 쪼개서 그 메인 컬러인 초록색과 갈색을 좀 번갈아 가면서 배치를 했고, 그래서 꼭 낯설 여관이 좀 친환경을 지향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로고만 보셔도 여기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오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낯설 여관이냐, 그리고 또 왜 낯선이 아니고 낯설이냐라는 질문도 진짜 많이 받는데, 일단은 그 여행지에서 우리가 어떤 게스트하우스든 어떤 여행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면 당연히 익숙하지 않고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에 주는 기분 좋은 낯섦을 전해주고 싶었고요. 근데 낯선이라는 어떤 현재형보다는 낯설다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낯설게 될 거예요 라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낯설 여관을 계속 발음을 하니까 낯선 여관이 자꾸 선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상으로도 선보다는 설이 더 입에 잘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발음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만들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고 자체에 자연을 담으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정말 욕심을 가득 담은 로고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짓고 또 로고를 만드는 거는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또 브랜드 전문가들이 많이들 조언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 낯설 여관 하기 전에 낯설 여행이라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이따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건데, 그냥 이 익숙한 도심을 핸드폰이랑 내비게이션 없이 뭐 걷거나 버스 타거나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행해보는 프로젝트를 한 2회 정도 진행했었는데, 그 낯설 여행의 그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여관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거는 그냥 더 두말할 것 없이 이건 우리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뻐 보이거나 물론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이름, 또 유행을 잘 타는 이름도 맞는데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낯설어야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은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이름이 왜 그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 여러 번 질문을 받아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궁금해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신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공간을 좋게 보셨다는 의미라서 매번 설명을 드릴 때도 지치지 않고 매번 재밌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관은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 여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무색, 초록색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느낌을 담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가 저희 공간을 소개할 때 공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각자의 취향을 발견하고 또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는 그런 다양한 모임을 한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그러려면 낯선 분들이 오셔서 좀 편안하게 느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막 높은 천장에 조명이 엄청 세련되고 막 그런 공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놓여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인테리어도 좀 투박하고 이거 자세히 보면은 막 페인트 여기 막 묻어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주는 편안함이랄까요? 그 좀 안도감 같은 것들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또 이 셀프 인테리어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희가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3년 차에 접어든 낯설 여관에서 잘 실현되고 있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책방이기 때문에 책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독서 모임을 사실 코로나 한창이던 2021년과 22년에 못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동네 주민들 중에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책을 매개로 이야기 나누는 분들을 모집해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하고 같이 책을 읽고 이런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작가님을 모셔서 좋은 글을 써보는 연습들을 해보는 글쓰기 수업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만들고 있어서 저희 작년에는 또 이 경기 콘텐츠 진흥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또 좋은 책을 만들게 됐고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토크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뭐 유명한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재밌게 읽고 좋아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재미난 추억을 만들고 있고요. 책을 100% 책으로 매개를 삼은 모임은 아니지만 잡담회라는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그 이제 기관,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집담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셔놓고 한번 의견 내보세요 하는 이런 집담회를 많이 하는데 일단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민들끼리 모여서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주제는 매번 다르게 해서 꼭 어떤 한 사람이 매번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주제가 올라오면 그 주제에 할 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느슨한 연대로 함께 할 수 있게, 그래서 잡담회를 토요일 날 하기도 하고 일요일 날 하기도 하고 또 수요일 날 하기도 해서 그 요일을 붙여서 뭐 토요 잡담회, 일요 잡담회, 수요 잡담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제 기억으로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그 양모펠트 공방을 운영하는 분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저희는 공간을 내어드리고 또 직접 이제 클래스를 진행하는 협업 사업도 같이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 제로 웨이스트 숍이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모임이나 벤치마킹 방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간단하게 제로 웨이스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이 뭐가 있는지, 판매되는 제품을 보고 나서 또 제가 설명도 드리고, 이런 샴푸바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샴푸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하면서 다양하게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이기 때문에 또 사진과 관련된 모임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필름로그 대표님을 모시고 필름 사진에 대한 어떤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시간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수수께분들 중에 이제 매번 기수별로 이제 모집을 해서 필름 카메라를 빌려드리고 한 2주, 3주 동안 내가 생활하는 생활권에서 열심히 필름 사진 찍은 다음에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잘 찍은 사진들을 골라서 저희 복도에 전시도 하는 그런 필름 사진 프로젝트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도 봅니다. 저녁에는 코로나 한창일 때는 이제 약간 프라이빗하게 이제 영화관에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영화가 있으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DVD나 블루레이 타이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시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큰 화면에 볼 수 있게 공간을 내어드리기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지역에 있는 그 미디어 센터랑 또 협업을 해서 동네 작은 영화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 오래됐지만 한 번쯤 다시 보고 싶은 작품들을 상영을 하고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 모임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낯설 여행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낯설 여관을 하기 전에 낯설 여행을 하다가 낯설 여관을 열고 나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 저희 단골 투숙객 가족들 중에 몇 가족을 선정을 해서 이제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고요. 이 수원 화성행궁과 또 그런 행궁동 주변을 여러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서 재밌게 여행을 하고 또 모든 미션을 무사히 수행하면 또 재밌는 선물도 드리는 그런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서 마치 그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같은 그런 게임을 벤치마킹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친환경이나 또 지역 화폐도 직접 써보기도 하고 그런 좀 지역에서 많이들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문화들을 한번 직접 경험해보면 좋겠다 해서 기획해서 또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또 문화재단과 또 공연단체랑 또 협업을 해서 이런 연극도 했었어요. 저희 공간이 또 책방이니까 책과 관련된 또 연극을 또 무언극으로 또 이렇게 이제 공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복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상한 벽으로 칠해져 있던 부분을 다 흰색으로 칠하고 문이 또 초록색이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여관 같은 복도가 이제 탄생을 했고 문고리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장기 투숙객 숙박 중이라고 걸어놨거든요. 실제로 투숙하지 않지만 사실 201호는 창고처럼 쓰기 때문에 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숙박 중이라고 걸어두면 신기하게도 아무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또 주기도 하고 201호, 202호, 203호를 지나서 204호까지 들어오면서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구경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홍보하고 싶은 포스터 같은 게 있으면 벽에다 붙여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림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이런 포스터를 이제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복도에 마치 갤러리처럼 이제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또 재밌게 보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필름 사진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저희끼리 잘 찍었다 하는 사진들을 선정을 해서 복도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면 본인이 다시 와서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내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이야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좀 추억도 쌓는, 그냥 꼭 갤러리에 전시하는 사진이나 작품들이 꼭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미난 경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 3월 달에 혼자서 제주도 그 걷기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그때 열심히 찍은 필름 카메라 그 필름 두루를 이제 현상을 해서 복도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나름 재밌게 봐주셔서 늘 전시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끄트머리에 가면 저희가 제로웨이스트 샵이기 때문에 그 자원 순환을 할 수 있는, 자원 순환이 가능한 것들을 상시 수거를 하고 있어요. 뭐 작게는 양파망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채소를 기르시는 분들께 다시 보내드려서 재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아이스팩이라든지 건전지, 종이팩, 우유팩 이런 것들은 자원 순환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재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뚜껑도 사실 그냥 끼워서 버리면 이제 병뚜껑은 버려지는 경우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모아서 수원의 지역에서 병뚜껑을 이제 녹여서 업사이클링하는 업체가 또 있어서요. 그쪽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이렇게 각 출판사나 지역에서 보내주시는 무가지들을 이제 진열해 놓기도 하고, 여행자의 책장이라고 그 204호 책방지기가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에게 읽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팔기는 또 좀 그런 책들을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책들은 꺼내 와서 204호 책방에서 보다 가실 수도 있고, 그 장부에다가 이제 적어두시면 2주 동안 대여를 해드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꼭 책방이 책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책을 읽는 문화를 좀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한다면 그게 결국 책방이 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런 이제 낯설 여관이라는 그 여행자의 그 컨셉으로 여행자의 책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진들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공간을 만들 때 결국 잘 나가고 멋진 공간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만의 공간, 세상에 하나뿐에 없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또 이런 수업을 들으시는 걸 텐데요. 저희는 어떻게 그 과정을 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결국은 나의 취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이나 타인의 취향이 너무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수업만 하더라도 행궁동이라는 그 굉장히 핫플레이스를 가면 정말 뭐 한 달에 한 번 가고 뭐 2주에 한 번 가도 계속 그 가게가 바뀌고요. 임대 내놓는다는 자리에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있고, 그 유행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행을 따라서 책방을 열기보다는 결국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곱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많이 나올 텐데, 결국 책방이라는 공간에 무엇을 곱해서 시너지를 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도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낯설 여관 같은 경우는 뭐 책에 환경이나 또 이웃이나 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리긴 했지만 처음에 저희도 찾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쫙 나열해 보시고 그 안에서 책방과 또 잘 어울리는 키워드가 있는 반면에 같이 했을 때 그냥 나만 힘들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키워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지치지 않는다는 건 설령 반응이 없어도 내가 좋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어서 내가 지쳐버려서 나 이제 안 할래라고 할 것 같은 그런 키워드들을 빨리 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낯설 여관 같은 경우는 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책방이에요. 그러니까 북카페형 책방이 굉장히 많아지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낯설 여관 오시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테이블은 아마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많아봐야 4명밖에 앉을 수 없고요. 저희가 북카페 형태로 기획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카페처럼 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일단 저희 두 사람이 이 북카페란 공간을 그렇게 애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책을 만약에 사러 간다 하면 좀 되도록이면 책이 주인공인 공간에 가서 한껏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거 사오지 책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험을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경험이 좋은 경험일 수 있는데 결국은 운영하는 그 책방의 주인이 될 나의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방이기 때문에 책이 가장 주인공이 되었으면 했고요. 그리고 아까 책방, 사진관, 제로웨이스트 샵이 세 가지를 이제 골고루 해놓긴 했지만 되도록이면은 책이 가장 최우선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저희가 소개를 하거나 인사를 드릴 때도 책방이라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사진관과 제로웨이스트 샵을 같이 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의 정체성을 그 책을 먼저 놓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책방은 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자주 오시는 저희 단골 투숙객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그런 걸음을 보면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좋아서 가는 공간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책은 사실 알라딘을 비롯한 인터넷 서점이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사면은 또 사은품 너무 많이 또 주기도 하고요. 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상쇄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그냥 책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책방을 찾는 이유는 책방이라는 공간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믿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임, 또 다양한 활동, 그리고 책방만이 가지는 그 정체성과 방향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2번만 오셔도 단골 투숙객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단골 투숙객이 되는 분들의 가장 대부분의 그 확률로 저희랑 결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에 함께 좋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냥 책을 한 권 사가시더라도 하다못해 사는 이야기, 또 최근에 고민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좀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의 책방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방이 이 시대에서 필요의 영역이 아니라 취향의 영역이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책방을 좋아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좋아서 오게끔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책방을 채우는 것들은 시대의 유행을 쫓기보다는 다른 서점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 있어도 상관없지만 이 책방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방향성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들이 책 홍보는 아니지만 이 앞으로의 책방 독본이라는 이 책 안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본의 서점 사례가 많이 있지만 보시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례랑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내용 중에 저희가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 서점과 책방의 차이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일본어의 어떤 해석의 어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서점은 책이라는 상품을 취급하는 공간, 어쩌면 이제 재화가 중심이 된다면 책방은 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책방지기인 204호 책방지기님께서는 서점보다는 책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가 굳이 낯설여관 서점이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동네 서점 낯설여관 204호라고 소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단순히 책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책을 드리고 돈을 받는 이런 거래 공간, 그런 공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돼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책방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참 화려하고 잘생기고 예쁜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빼어난 외형을 가진 공간을 우리 책방의 매력 포인트로 삼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체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외형적인 면이 중심이 된 공간을 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된 공간을 운영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점점 더 우리 고유의 색과 가치를 가진 그런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낯설려관은 100명이 한 번 오는 곳이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공간을 꿈꾼다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또 오시는 단골 투숙객분들한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한 번 오는 100명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공간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마다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명 한 명에 더욱더 마음을 쓰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책방뿐만 아니라 사진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진관도 저는 처음에 운영하기 전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냥 아주 굉장한 서비스업, 정통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매년 꾸준히 찍는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방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사진관에 오셔서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글로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기록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욕구가 공통적으로 이제 공유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님들이 서로 이게 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원의 행궁동을 아까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만드는 공간이 그 행리단길처럼 유동인구가 많거나 소비가 잘 이루어지는 핫플레이스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게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이 한 번 오는 것보다는 한 명이 100번 오는 공간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라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책방은 그 유동인구나 매출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지나 또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곳에 고민하시는 에너지를 나만의 이야기를 쌓고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나는데 그런 기획으로 풀어내는데 좀 더 집중하시면 더 좋은 재미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낯설여관이라는 초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는 전 일종의 그 초심자의 행운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면서도 하지만 저희는 이미 잘 만들어졌거나 탁월하고 완성된 브랜드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 가능하도록 새로운 실험들을 계속 해나가고 그리고 시대의 유행과 또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흉내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닮은 공간을 만들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미래에 책방지기가 계시다면 함께 이렇게 좀 그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을 만드는 문화에 함께 동참해서 재미난 문화들을 경기도 안에서 많이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간을 진심으로 다해서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하고 그 공간이 책방이라면 저희 두 사람이 더욱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냥 조금 궁금한 게 그 아무래도 지역에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투숙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운영에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뭐 사소하게는 뭐 예를 들어 책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저렇게 그 각 뭐 이렇게 뭐 영화나 이렇게 사진 전시 같은 것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시는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나하고는 이게 좀 안 맞으면 거절한다거나 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또 따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자리에 책방지기님이 오셨으면 더 명쾌한 답이 됐을 텐데 제가 옆에서 그 운영하는 걸 지켜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서 일하는 모습을 본 바에 의하면 경청하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으면서도 그 의견으로 인해서 내 의견이 흔들리는 거를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분야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제안은 굉장히 귀 기울여 듣긴 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큐레이션에 반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기준에 있어서 영화를 고를 때 참고는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나의 취향을 반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그 저희 책방지기 이름이 한지혜인데 한지혜라는 사람의 큐레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큐레이션이 무너져 버리면 자꾸 흔들리고 물론 계속 변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걸 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일하는 어떤 모습이나 스타일을 보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 정도로 쓰고, 그리고 뭐 TMI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고르는 일을 오랫동안 해서인지 그 자기만의 기준, 그리고 신간이 나오더라도 어떤 것들을 드리고 드리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한다라고 그냥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예,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것도 결국은 그 책방직의 취향에 달려 있는 문제라서, 예,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당장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너무나 막연한 꿈을 꾸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용기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기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하거나 또는 그 협동조합의 형태로 하는 책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렵네요. 예. 일단 용기는 당연히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화시킬 수는 없는데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그 결혼 전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미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또 같이 뭐 데이트를 할 때도 책방을 많이 다니면서 상상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사실 좀 모르면 무모해질 수 있긴 한데 너무 모르면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4호 책방지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또 도서관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이쪽 일이 당연히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해서 그래서 더 좀 무모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잘 안 되고 망하면 빚이 생기고 또 실패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데 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저희는 2021년 1월에 오픈했거든요. 그때 막 방역 수칙이 엄청 엄격해지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없다라는 행복감에 취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2021년 그 1년차 때 했던 그 해 막 그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뭐 지금 당연히 그런 시기니까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어떤 용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의 전제를 어떻게 깔고 가냐의 문제라서 저희는 이렇게 좀 최악을 좀 염두에 두고 열심히 달려왔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처음에 목표는 2년만 버티자였고 2년을 넘어서니까 3년만 버티자로 바뀌었고요. 이제 올해가 지나면 새로운 목표를 잡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꼭 내가 어떤 용기를 품고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라기보다는 그냥 좀 자기자기 쪼개서 좀 단기 목표를 많이 세우고 하는 게 좀 내가 좀 덜 지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책방도 많고 또 친구랑 같이 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비단 책방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제로웨이스트 샵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책방으로 이제 연대해져 있는 뭐 카톡방이나 그런 또 그룹이 있고 또 제로웨이스트 샵도 이게 많아요. 근데 보면 책방이든 뭐 환경 관련 분야든 돈 안 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대화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뭐 협동조합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또 친구들끼리 하시는 분들 고충도 나름 있으시겠지만 어떤 형태로 하느냐보다는 그냥 어쩌면 각계 전투가 아닐까. 나의 이 공간 각자의 또 문제 또 그런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좋고 이렇게 또 나쁘고 이런 거는 사실 실제로 운영해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참고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혼자가 되게 잘 맞아서 혼자서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저희는 부부가 같이 하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뭐 MBTI로 따져도 그렇고요. 일하는 어떤 동료로서도 되게 굉장히 합이 좋은 편이라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혼자서 했으면 절대 못했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친구랑 같이 하시거나 마음 맞는 동료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하시는 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시면은 저는 그 방법을 당연히 추천드리는데 어디까지나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 혹시 나를 닮은 공간을 서점으로 만드셨는데 나를 닮았다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취향을
에서 시작해서 공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여행이나 뭐 사진 이런 거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출발해도 좋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한테 계속 어떤 질문을 던지시고 이걸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던지시면서 공간을 만드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이거 망하면 뭐하지? 그런 질문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마냥 이게 핑크빛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만 상상하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질문하면서 난 잘 될 거야, 나는 진짜 이 경기도 잘 나가는 책방이 될 거야, 이런 그런 자기 최면을 걸면서 하진 않았고요. 뭐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뭐. 근데 나는 뭐 그러니까 취향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책방이 아니어도 내 취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 모여 계시고 하니까 그게 책방으로 구현되는 거긴 한데, 저희 낯설여관이 저희들의 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계속 낯설여관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도 저희 두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가끔은 플랜 B도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리고 뭐 취향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저희 두 사람이 좀 결혼하기 전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 여행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한 거의 반년 넘게 그 배낭여행 하면서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경험하니까 혼자서 내가 내 취향을 찾는 건 못지않게 이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걸 알다 보니까 그게 좀 그 곱하기 2가 아니라 한 제곱, 한 3제곱 정도의 좀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나 혼자서 고민했을 때는 나 이거 내가 나한테 맞는 걸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파트너가 이거 너랑 잘 맞아라고 해주면 그게 결국 그게 이렇게 자기 확신을화 되기도 하고요. 서로가 그렇게 좀 시너지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나의 취향이나 세계관을 반영한 어떤 공간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사한다고 했을 때 나의 취향이 굉장히 소수의 취향이 아닐까, 혹은 이렇게 내가 생각한 세계관이 실제로 이제 여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약간 뭐 먹힐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가 맞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두려움 같은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랑, 운영을 하셨을 때 실제로 나의 큐레이션과 찾아오는 사람들의 뭔가 구매를 일으키는 어떤 그 동네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 약간 이런 거에 좀 차이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이 좋아해서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는 것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간극도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른 그러니까 작은 동네 서점 치고는 좀 장서 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셀러나 그냥 일회성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만한 책들을 항시 구비해 두지도 않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책은 그래도 아예 못 팔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 취향이 너무 소수의 취향일 것 같아서 좀 다른 이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으로 그 상 타셨잖아요. 그때 그 수상 소감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그 말을 언급하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저희 그거 보면서 그래 맞다 그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그냥 결국 버티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저희 두 사람도 저희끼리 얘기할 때 우리 같은 애들이 있을까? 이렇게 서울도 아니고 수원이라는 어떤 그냥 중소도시에서 나름대로 채식도 지향하고 또 환경을 좀 생각하고 또 그런 좀 많은 대다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큐레이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거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데 사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 오셔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없을 뿐이지 정말 오시는 손님들도 저희가 진짜 교통이 그렇게 편한 곳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멀리서도 오시고
그리고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거 보면 결국은 어떻게든 그 취향이 맞으면 찾아오시고 오셔서 굳이 거기서 책을 사가시고 하는 거 보면 결국 그 나의 어떤 편협하거나 그런 좁은 취향의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뭐 인구가 얼마나 됐지 뭐 걔도 많아진다 하지만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 취향과 맞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은 아니고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저희는 이제 경험하고 있으니까 어떤 취향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자신감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좋아하시는 일로 이제 이 책방을 하셨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된 거잖아요. 이 좋아하는 거 자체가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뭐 약간 좋아하는 일들이 어떨 때 보면은 꼭 그거를 일로 하게 되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책방 그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매번 실패하고 있고요. 그 지지난주에 서울국제도서전 처음으로 나갔다가 된통 당하고 지금 열심히 회복 중이고요. 그 뭐 워라밸 말도 많이 하고 또 어쨌든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영업 시간 끝나고 책방문 닫고 남아서 일을 할 때도 많고 그리고 또 책방의 특성상 행사를 열면 보통 주말 저녁에 많이 하니까 주말에 여가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1년차, 2년차 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도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보통은 혼자서들 많이들 창업을 하시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나 가족과 같이 사는 분들은 그런 고충을 나 혼자 안고 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좀 공감을 해주려고 해도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사는 사람 저희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고통에 대한 어떤 공감도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깊고 또 너무 잘 아니까 회복을 그래도 다른 책방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자주 돌아온다는 거죠. 회복하면 금방 또 으쌰으쌰 해보자 해서 또 휴무 끝나고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간혹 또 좀 이상한 손님들 만나면 또 힘들어하다가 또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어떤 기관의 또 담당자랑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힘들어하고 또 지치고 이게 너무 자주 반복이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거는 결국 얼마나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가 그거를 요리조리 참 요리해 가면서 살 수 있느냐의 좀 관건이고 이건 되게 개인적인 차원일 것 같아서요. 저희는 굉장히 나름대로 술을 많이 쓰고 또 영업 시간도 많이 바꿔보고 두 사람이니까 둘이서 새로운 여가를 해보거나 나름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뾰족한 술을 아직 찾는 중이에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책방지기 분들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기는 해서 좋은 팁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취향을 가지고 나를 닮은 공간을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만드셨는데 이게 하면서 이렇게 중고로 이렇게 다 하고 직접 하시고 하는데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중고 물품을 하고 셀프 인테리어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취향이 있는 상태에서 신제품을 산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중고 안에서 그런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렇게 내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실질적인 방법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당근마켓의 장점은 되파리가 요리에 용이하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나설려고 여기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빼서 201호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시 다른 새 주인을 찾아서 보내준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 제품을 사면 물론 설치를 안 했을 때는 뭐 반품이나 환불이 용이한데 보통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 취향은 취향이고 그게 실제로 공간으로 구현됐을 때는 그것도 완전 제 3의 영역이거든요. 완전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나 다른 사람이 써봤던 것들을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스케치업이라는 3D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내 공간을 이렇게 막
높이와 이런 거 재서 뭐 가구도 넣어보고 그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실제로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우리 투숙객들이 책방에 와서 책을 이렇게 보는 눈높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는 해보지 않으면 이제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어차피 돈이 들고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래서 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것. 물론 거기에 드는 품이 되게 많이 들기는 해요. 막 책장도 절대 혼자서 나를 수 없기 때문에 뭐 이웃들이나 친척들 다 동원해서 막 옮겨야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새 제품을 사서 새 제품을 중고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했고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예, 책장 위치도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라 저희도 이게 완성형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드신 노고를 직접 보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 솔직히 말하면 되게 희망찬 마음으로 왔다가 하시는 말씀들과 그 힘겨운 그 셀프 인테리어의 세계 그리고 돈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자꾸 이렇게 주시고 하시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던지시는 질문과 좀 결이 다르게 좀 세속적인 질문이긴 한데 수익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책방만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그래도 어쨌든 3가지나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책방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뭐 지속 가능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본주의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들에서도 이 가격 책정 같은 것도 뭐 무조건 무료는 아니실 거잖아요.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고, 또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어쨌든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다양한 클래스에 대한 가격 책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 수익의 비중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금 이렇게 보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방만의 그런 수익이 좀 부족하면 사진관이나 웨이스트 샵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수익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을 때 또 다른 행사나 협업을 또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또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아마 이번 서점학교 수업 중에 지원 사업 관련된 수업도 있을 정도로 책방과 지원 사업이 또 많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책만 팔아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모델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희망을 또 혼자서 하려는 분들에게는 절망을 주기도 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거든요. 뭐 자세하게 오픈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 낯설여관 이 3가지 공간을 총 합쳤을 때 그래도 책 판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 마음가짐은 뭐였냐면 제가 어떤 독서 모임이나 그런 모임 가면 제 닉네임이 셔터맨이거든요. 그 말 즉슨 이 낯설영한 책방을 열고 저는 말 그대로 셔터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며 제 짝꿍이 이 책방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사진관도 사실 수원에도 사진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쟁도 워낙 치열해서 독자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기보다는 딱 책방이 존립할 수 있는데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진짜 말이 씨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저희가 직장 생활할 때 두 사람이 벌던 거를 생각하면 절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인건비는 당연히 그냥 차치하고요. 임대료 그리고 뭐 저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커버는 하되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 사업을 그렇게 책방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거기서 또 많이 또 충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저희는 지원 사업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에도 많이 하려고 한 거 아닌데
하면서 감사하게 기회를 얻었고 그 다음에도 하게 됐는데 이게 계속 하게 되는 게 뭐랄까요? 그 돈이 되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책방이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더 넓혀주는 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 사업 했을 때 뭐 임대료는 뭐 커버가 돼요. 뭐 한 명 인건비는 나와요.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조금 수익이 지원 사업을 통해 생길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냥 저희가 어렵게 돈을 더 많이 들여야지만 모실 수 있는 작가님을 모신다던가 그런 즐거움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을 기대해서 책방을 운영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그렸다던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책을 팔고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물건을 팔고 사진관 손님들을 맞이하고 사진관은 또 다행히 객단가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또 증명사진은 그렇지 않지만 뭐 가족 사진 찍거나 하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라 그래도 그렇게 병행하기에는 좀 다행인데 2년차, 3년차 되니까 또 그런 오늘 같은 강연도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특히 이제 환경 교육이나 학교에 많이 나가요. 예, 학교에 나가서 이제 저희가 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책방도 하면서 또 환경도 다루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또 많이 알아봐 주셔서 그런 출강을 실제로 다른 책방지기님들도 많이 나가시고 뭐 책 만들기 클래스도 많이 운영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그쪽으로 많이 채워지는 것 같고 의외로 지원 사업은 저희는 그렇게 크게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는 버티고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버티고 있고 버텨지지 않으면 거기까지다라고 늘 매달 생각하며 이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끌어간다기보다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어떤 수입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치임이 너무 심하니까 다들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너무 다들 우울해하시는 게 있는데 대표님은 그런 게 없으실 것 같아서 혹시 막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정신적으로 정말 현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시는 부분은 혹시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딱 생각했을 때 무엇이 저희 두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느냐 했을 때는 방금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요. 의외로 이상한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저희가 이해관계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어떤 기관의 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합이 잘 안 맞을 때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고 또 대학교나 또 기관에서 또 사서로 이제 책방지기님은 또 일을 하셨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세계거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면은 그냥 저희들끼리 털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너무 좀 아는 세계라서 그런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많고 그런데 이제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2층에 있어요. 많은 책방들이 1층에 있거든요. 저희는 덜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냥 이게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고요. 오히려 좀 저희가 원치 않았던 방문을 하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 하룻밤 묵는데 얼마냐라는 실제로 여관인 줄 알고 좀 난처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노년의 부부께서 오셔서 여기서 진짜 잠만 자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너무 난감한 거예요. 책을 판다고 하면은 그분들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게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은 늘 줄 알았는데 안 늘어요. 늘 힘들어서 좀 내가 좀 물론 혼자 있는 걸 잘 견디는 분들도 이 책방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또 좀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잘 견디면서도 또 사람들과 또 잘 어울릴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고요. 손님 안 오시면 돈이 안 되긴 하는데 그때만큼 평화로운 시간이 또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